지금 디공이는 홍콩 베이스 캐세이 퍼시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와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여기만 미쳐서 매진 안 해도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녀는 결국 LCC는 이제 국내 LCC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죠. 네. 제가 알기로는 캐세이가 내항사들 중에 교육직 탈락자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또 살아나는 게 신기해요. 제가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네. 너는 어떻게 거기 있는 거니?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래도 항공사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섬세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아예 이런 항공 쪽을 생각하지 않고 얼떨결에 된 친구들은 더 힘들어했어요. 그렇겠죠. 국내는 그래도 썰이란 게 진짜 많고 그렇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할 것들이 요즘에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만 바라본 사람들도 들어가면 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전혀 생각 안 했다?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많이 놀랬죠. 근데 대신에 저는 오랫동안 승무원을 꿈꿔오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재밌는 재밌다. 거예요. 맞아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내가 이걸 진짜 만져본다고 내가 이걸 진짜 해본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외울 것들이 많았다.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쵸. 왜냐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2주 동안 세이프티를 배웠어요. 아부다비에서. 왜 그런 거야? 그쵸. 너무 빡센 교육 과정이었는데 600장의 분량을 600장? 네, 600장의 분량을 매일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아부다비에서는 사실 세이프티 교육만 배우고 홍콩에 돌아와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서 거기서 시험 안 봐요? 네, 거기서는 그냥 간이 시험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시험은 없었어요. 모닝 테스트처럼 치는 그런 거. 그쵸. 그렇게 가볍게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주시고 직접 거기서는 목겁실이라고 하죠. 실습실 가서 비행기를 만져보고 시나리오도 대비해보고 2주 동안 그렇게 좀 거기는 사실 행복한 곳이었어요. 거기는 좋았다. 거기는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일주일 동안 보는데 거기서 이제 탈락자가 그 일주일이 계속 최종 시험을 일주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 없이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그냥 필기예요? 필기 시험은 이틀 동안 있고요. 영어로 다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객관식 고르는 거예요? 저희 컴퓨터로 다지선 다형도 있었고 80점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보자마자 운전 면허증 그거처럼 그것처럼 띵 하고 나와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서 탈락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근데 대신 5일 시험을 보는데 앞선 3일은 몸으로 하는 실습 시험들이고 뒷선 이틀은 컴퓨터 시험이라서 컴퓨터 시험에서 탈락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앞에서는 네, 앞에서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보통 뭐 서비스 센텐스가 달라서? 왜? 한 친구는 지금 저희 홍콩 친구는 사실 그 점프를 못해서 탈락했어요. 슬라이드 타는 거에서? 슬라이드를 못해서 탈락했어요. 그건 좀 심각하지. 그쵸, 그건 좀 심각하죠. 그거는 약간 고소공포증이에요. 네,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해서 머뭇거려서 그건 안 돼. 네. 그게 너무 아까운 걸로 떨어진다. 3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높았어요. 높이가 꽤 높았어요. 한 3층 정도. 그래서 그거를 못 뛰어서 탈락했고 한 친구는 사실 옥시전 버틀 저희 그거를 산소호흡기를 작동법을 말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외우지 못해서 탈락을 했죠. 뭐 이거 풀고 좌로 돌리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걸 8문장 정도를 풀 센텐스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면서 작동법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 국내랑 똑같네요. 국내도 항상 그 장기 탈착은 전부 다 그쵸. 말로 구슬로 다 하면서 네, 하는데 아니면 그게 보이잖아요. 뭐 점검 요령부터 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풀고 뭐 맞아요. 있고 뭐 보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를 못해서 떨어진 너 노력 친구들이 부족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이 탈락한 건 CPR이었어요. CPR도 힘들어요. 네, CPR은 사실 깊이가 안 나오거나 그건 터치가 안 되잖아요. 네, 카운트가 안 되니까. 카운트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 이렇게 진짜 단호하게 해버려서 진짜 무섭다. 그래서 CPR에서 탈락한 친구가 많다고 듣긴 근데 CPR이 깊이가 생각보다 깊은데 동일한 템포로 그쵸. 계속 해줘야 되는 게 그쵸.
그 여자분들이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실전이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너무 깊어서도 안 돼요. 아 그죠? 그쵸. 다 부러져 다 죽어. 네, 갈비뼈를 죽어. 찌른다고 또 그 정확한 뎁스를 맞아 찍어야 맞아 돼요. 맞아. 정확한 속도와 그 BPM을 맞춰서 저희가 맞아, 맞아, 다 맞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치이신 분들이 좀 많이 따라오기 힘들어했어요. 이론으로 아무리 해도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이게 들어온 게 그쵸. 바로 몸으로 아, 구현돼야 되는데 네, 안 되죠. 그 발이 안 움직이고 이런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떨어지면 그날 바로 집에 가죠. 그쵸. 그 자리에서 한 번의 재시험 기회를 오후에 주어주고 그것도 못 따라온다 싶으면 사실 그 자리 친구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가방 싸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당일 복귀죠. 네. 짐을 바로바로 싸서 서류 작업을 하고 바로 그냥 보내버려요. 가차 없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던 게 아부다비까지 돈을 써서 그죠. 돈을 진짜 많이 드는 네. 건데. 애들을 다 보내서 교육을 받아놓고 CPR 한 번 잘못됐다고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손해가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탈락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실제로도 연락하면서 저희 2명 갔어요 막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그건 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떨어지는 친구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쵸.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트레이닝 기간에서 정말 트레이닝만 신경을 썼어요.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수능을 보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것처럼 정말 달달달달 많이 외웠어요. 그 600장을 정말 다 외웠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방법이 틀린 게 아니다. 그렇죠. 사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네.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을 준다. 주입식 교육. 그러면 교육하면서 그런 내가 적발당할 뻔했던 그 영어 스킬의 부족 그거는 좀 어땠어요? 저는 세이프티 때는 사실 실습으로 하는 것들이 몸으로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서비스는 정말 연극처럼 맞아. 제가 해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승객분들을 마주쳐야 맞아. 하는. 그리고 막 그 이슈 있는 승객 그쵸. 역할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컴플레인을 시나리오가 하게끔. 있으니까. 네, 그 시나리오를 제가 풀어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 사실 피드백은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너? 영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들었었죠. 근데 이건 되게 웃기지만 왜냐면 길게 나가 있어도 뭐 해결 안 되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계속 거의 영어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좀 안 되나요? 사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홍콩도 영어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만의 수준급의 영어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만의 발음이 있고 네, 그들만의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도 다른가요? 네, 문법도 막 다들 함부로 써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동남아식 영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키워드 던져서 알아듣게끔만 하는 거. 네, 그 영어 실력이 돼버리고 막 미드에 나오는 우리 프렌즈에 나오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약간 싱가포르 사람들이 하는 영어, 싱가포르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영어, 홍콩 사람들이 하는 영어 그런 영어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과정을 다 경험해보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캐세이로 한정 지어서 생각해보면 그쵸. 캐세이로 한정 지으면 사실 저는 토익 800점만 돼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영어를 좀 자신감만 있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에 있어서 쫄지만 그냥 않는 소통이 되면 된다. 그쵸.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5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디공에 한정된 것 같긴 해요. 그쵸. 그건 그렇죠. 같이 배치들의 영어 실력은 좀 어때요? 다 잘해요? 사실 저희 배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꼴찌였어요. 음. 외항사 친구들, 전직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뭐 정말 대단한 친구는 통번역 전문을 해서 뭐 어디 국제기구에서까지 일을 했던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봐가지고. 그 친구는 진짜 그냥 영어로 아예 영어가 뭐 좀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그쵸. 비슷하다. 그쵸. 그 친구한테 붙어서 알려달라고 많이 영어 속성 과외를 많이 받았죠. 그 친구한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창피하지 않아서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네, 무조건 물어봤어요. 근데 나 아까 그거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 근데 평균적으로는 잘하는 편이다. 그쵸. 그럼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분명한 꼴찌다. 네, 제가 분명한 꼴찌다. 교육이 어쨌든 끝이 나고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갖춘 것 자체가 멀리서 보고 있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도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를 저는 계속 끄집어 올리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게 너무 잘 안 돼서 그거를 해내는 건 결국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넌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게 결국 잘하니까 붙는 걸로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고 근데 그랬는데 그냥 그 모든 게 다 약간 치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좀 저도 좋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비행은 좋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한테 그래도 조금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안 좋은 점도 있긴 한가요? 사실 회사나 비행 자체, 일 자체는 만족도가 있는 편이에요. 만족도가 있는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 베이스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일을 해도 네, 일을 해도 그 대한항공 비행기만 봐도 그 마음이 알죠. 그 마음이 좀 자주 보이잖아요 홍콩에 있으면 그 호텔만 같이 투숙하는 TA 승무원, 진에어 승무원 유니폼만 봐도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진짜 네, 그런 마음이 아직 들긴 하죠. 이게 못 가졌기 때문에 남는 아쉬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일은 똑같을 텐데 뭔가 아니야 그게 더 힘들어. 그래요?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 시종을 들어야 돼가지고 그럴 너무 힘들어. 그쵸. 지금 약간 고깃집처럼 일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 선반 던지는 정도 트레이 저 받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는 안 그래. 그들의 기대치도 다르니까. 그쵸. 일은 정말 편하고 승객분들도 정말 나이스하시고 너무 좋은데 그냥 내 마음이 좀 그쵸. 근데 실제로 있는 분들도 막 여기서 엄청나게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왜 때문이에요? 근데 전직도 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은 그냥 더 멀리 있다가 좀 가까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쵸. 중동에 있던 분들이 넘어오시는 경우는 조금 더 한국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중동에 비해서 캐세이의 급여가 낮잖아요. 그쵸. 조금 높지 않은 편이라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다들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홍콩에 사는 건 어때요? 근데 중국에 살면서 저한테 진짜 가기 싫어할 때 항상 이랬어요. 선생님 저 중국에 살아봤는데 저는 알기 때문에 홍콩에 못 살아요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중국 광저우, 홍콩과 정말 1시간 거리에서 교환학생을 했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음식은 아직까지도 맞아요. 잘 안 맞고 그래서 한식을 주로 저는 제가 직접 해먹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 말이 안 되게 진짜 너무 비싸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네, 정말 너무 비싸요. 집세가 너무 비싸.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세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지원받아요? 퍼센트예요? 아니요, 그거는 딱 금액이 있어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급여가. 근데 이게 적지 않아. 그쵸.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집세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0을 인당한테 주는 거예요? 다달이? 그쵸, 인당. 그러면 차액을 낸다 치면은 많이 내면 그냥 한 4, 50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내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내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아껴서 그 돈을 세이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돈을 세이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는 형태가 다들 어때요? 그래서 외노자들끼리 모여서 집에 살아요? 네, 아파트를 이제 쉐어해서 사는 거죠. 많게는 3명에서 4명. 한 아파트를 쉐어하는데 방 2개에 한 명씩 살고 한 명은 거실에서 살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거실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 프라이빗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돈을 좀 더 깎아주거나 괜찮으면 그냥 돌아가면서 방을 쓰자.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도 되게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게다가 에어비앤비 좀 돌아다니자고 하면은 내 짐도 일단 다 풀 수가 없는 상태. 그쵸.
뭔가 3명에서 여자 3명에서 사실 한 좁은 집에 산다는 게 쉽지가 아 않잖아요. 맞아요. 여자가 일단 집이 많고 네, 계속 집이 늘어나요. 집을 나와서. 맞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한국 한 번 갔다 오면 옷 갖고 오고 신발 갖고 오고 화장품, 생필품 갖고 오면 20평 집이 꽉꽉 들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한국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회 정도 들어와요? 저는 한 달에 2번씩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2번을 한 3, 4일씩 머물다 가고 있어요. 비행시간이 길지 그냥 않아서 비행처럼이네 한국에 네, 들어오는 네, 것도. 그렇죠. 많게는 5일까지 음. 머무르면서 요양을 하다가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마음의 거리 좀 느낌이 엄청 멀진 않겠어요? 그쵸. 그래도 네, 맞아요. 실제로도 뭐 3시간 반이니까 멀지 않은데 네. 들어와서 좀 자주 있을 수 있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중동에서 넘어오시거나 결혼하신 분들도 거리낌 없이 그럴 수 있을 다니시는 것 것 같아요.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배치 중에 남자가 있나요? 저희는 한국분은 없었고 외국인, 태국인이랑 중국인이 있었는데 다 전직이었어요. 한국인 남자 승무원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드물게 있었어요. 근데 많지 않으면 지원을 많이 안 해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통 그 국내에서도 지원하는 친구들이 한 10% 정도 네네네. 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네네네.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뽑힐 수 있다. 탑3. 탑3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태도. 두 번째는 이미지. 이미지라는 게 정말 뭐 예쁘고 뭐 잘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잘 가꾸어진 승무원으로서 보이는 이미지. 세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 어쨌든 약간 다 네. 성격적인 태도적인 그쵸. 면. 기죽지 않는 그런 모습. 저는 영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영어는 어차피 네. 꼴찌인데. 그쵸. 뽑혔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접 때 저한테 경력사항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깊게 얘기하지 않았어서 저한테는 태도나 이미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디공은 얼떨결에 진짜 소 뒷걸음질로 우리가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했는데 막 카타르, EK, 네. 에티하드, KLM 이런 것까지 정도 아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요 캐세이 바운더리가 좀 있잖아요. 네, 네. 캐세이, 스콧, 싱가포르 요런 에어마카오. 요런 거는 국내와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여기만 미쳐서 매진 안 해도 된다? 네. 저는 저는 갑자기 난 이제 외항사 할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네, 모든 걸 아우러서 통틀어서 같이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번 비행을 해보고 든 생각이 국내에만 너무 혈안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시야를 넓혀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더 추천하는 건 오히려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먼저 나가서 1년, 2년 이걸 하고 해보고 그 경력상을 갖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요즘에 사람들이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어서 국내를 하는데 국내가 씬 자체가 나이를 이제 점점 더 무기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쵸. 이걸 할 때까지 했는데 플랜 B를 뭘 하지? 뭘 해도 그러니까 성이 안 찰 것 같을 때 나 이제 외항사 갈래 하면서 거의 그쵸. 9, 30, 그렇죠. 31 맞아요. 이때 이제 영어 학원을 끊고 맞아요. 영어 그렇죠. 공부를 시작하고 차라리 정말 한 23, 4 아주 애기들 네, 그 친구들이 그냥 한번 나가서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저처럼 국내를 오랫동안 해보는데 국내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국내를 준비하던 이 바이브가 그쵸. 계속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면접에서 영어는 외운 것만 해도 내가 몇 개를 이렇게 그쵸. 여러 개 써서 외운 네. 것들 외운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디공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딱 솔루션이나 명확한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쵸. 만약 내가 지금 이걸 이제 이 말을 듣고 막 24살, 5살 그럼 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우선은 국내나 외항사나 요즘은 그냥 영어 실력은 기본 그쵸. 베이스니까 국내도 많이 네, 보니까. 국내에서도 요즘 토익 점수 정말 다들 높더라고요. 요즘 이제 평균이 800 중반이다. 그쵸. 800 초중반. 네. 810점 이러면은 약간 저도 보고 올릴 맞아요. 생각 없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700은 절대 아니고 네네. 800 이상을 만드는 공부를 하면서 전화 영어, 회화
이런 것도 만들어 계속 노출. 그쵸.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과외나 이런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미지까지 다듬으면 국내 외항을 다 갈수 있는.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 그쵸. 있는 것들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 네.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만약 우리가 제시할 때 23, 네. 네, 5, 뭐 이런 정도? 근데 그 나이는 국내에서도 너무 괜찮은. 너무 좋아하고 그쵸. 너무 메인인 나이잖아요. 국내가 계속 최종에서 떨어져. 계속 최종 많이 가. 그쵸. 영상이 계속 붙어. 근데 최종에서 떨어져. 네. 이러면 외항사 준비합니까? 저는 사실 내가 면접장에 임원 이상 3번에서 4번 이상 갔는데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 외항사 추천할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넓혀라. 네. 너무 여기에만 매진돼서 하지 그쵸. 말고. 그쵸.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저처럼 데뷔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국내를 보러 다녀도 된다. 왜냐면 국내 조이닝은 바로 다음 날이지만 외국 항공사는 조이닝이 3달, 4달이 걸리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데뷔책을 만들어 놓고 면접을 그 사이에 2-3번 더 보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내 LCC에 대한 갈망도 다시 좀 올라갔는데 그쵸. 근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국내 LCC. 사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생각한 승무원의 모습은 국내 유니폼을 입고 국내 그 한국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비행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행 자체를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외국 항공사 가서도 충분히 지금 캐세이를 다니신다면 더 만족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이네요. 그렇죠. 제 마음만 그래요. 제 주관적인 거고 다른 친구들은 만족하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유니폼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이 너무 잘 안 예뻐요. 어울리던데? 너무 안 예뻐요. 안 예쁘긴 해요. 네, 너무 안 예뻐요. 특히 이 깃이랑 그쵸. 이거 두 개의 컬러가 너무 안 예쁘고. 저를 오늘 만나자마자도 저 다음에 F 쓰려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지금 앞으로의 나는 국내가 일단 뜨면 씁니까? 그쵸. 쓸 것 같아요. 그걸 쓰는 이유는 뭐예요? 국내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국내로 이직을 해서 자리를 잡고. 왜냐면 저도 홍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점점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그러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편안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국내 이직을 하고 싶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캐세이의 이력이 막 되게 길거나 하지 않아서 여기 오면 다시 또 살짝 나이가 조금 있는 그쵸. 국내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국내 이직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나에게 온다. 그러면 이제 비행은 그냥 경험한 걸로 접나요? 비행은 최대한 2년, 3년까지만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른 거 뭔가를 그쵸. 할 것이다. 그쵸. 음. 한국에는 한국에서 살아야 돼요. 좋아요. 그게 디공의 계획이다. 그쵸. 저의 계획. 좋아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그 어린이 뭐 교원 자격증? 따는 분들. 네,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좋은 커리어 한 줄을 더하긴 했으니까. 그쵸. 외국에서 있어. 네. 외국 항공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으실 분들은 남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눌리고 들어와서 보고 있는 분들에게 그게 누구일지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선 외국 항공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외국 항공사는 시기가 늘 불안정해서 뜬다면 그냥 우선 지원을 해보는 걸 무조건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국내 항공사를 면접을 너무 보다가 지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외항사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국내 항공사만 난 아직 준비하고 싶고 근데 아직 붙지 않아서 그냥 이런 승준 컨텐츠를 보러 왔다 하는 분들이라면 곧 붙을 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거라서. 왜냐면 진짜 운이 풀리면 그 타이밍이 정말 술술 풀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은 거라서. 타이밍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준비되고 그쵸, 뭐 맞아요. 하고 어쩌고가 네. 있는데 항공사는 너무 여러 군데고 맞아요. 근데 그 항공사도 연초, 연중, 연말 내는 면접의 컨셉을 지금 다 다르게 잡고 그쵸.
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 컨셉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죠.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가 나의 타이밍이 온다. 접점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후회가 없을 때 저처럼 뭐 어떤 거에 대한 후회가 없을 때 다른 선택을 하시거나 계속해서 그걸 밀고 나가는 책임감을 더 가지시거나 화이팅. 좋습니다. 이제 D공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씩 올라오는 분들이 외항사를 같이 할까요?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던졌는데 오늘 흥미로운 건 뭔가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쵸. 이런 좁은 바운더리 있는 것들은 너무 국한되지 말라 그쵸. 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그럼요.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D공은 또 되게 짧게 어쨌든 뭐 이렇게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데 또 홍콩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승무원이지만 승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면접장에서 만나고 그럼요. 동기가 돼서 내가 걔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을 그럼요. 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뭐 D공이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전달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